아유, 반가워요. 네, 네. 자, 저번 시간부터 이제 그 유효숫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유효숫자 영어로 뭐라 그랬죠? significant figure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 어떻게 얻을 수 있는 숫자라고 했어요? significant figure는 어떻게 얻는 숫자라고 했어요? 반드시 실험과 측정을 통해서 얻는 숫자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냐면 그 측정의 어떤 수단이 만약에 아날로그한 눈금이라면 항상 어디까지 측정이 돼야 돼요? 그 최소 눈금 단위의 10분의 1까지 측정돼야 된다라고 했었죠. 기억하죠?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유효숫자 전체 자릿수 중에서 가장 마지막 자릿수자는 뭐가 되고요? 가장 마지막 자릿수자는 오차를 갖게 된다고 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현재 지금 저기 써놓은 이 방식에 따르면 마지막 자리에 있는 요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요 자리가 실험 오차를 항상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죠? 자, 이때 3.267이라고 쓰면 여기서는 오차가 총 몇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오차란다. 자, 이렇게 써놓으면 이건 유효숫자가 몇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유효숫자가 4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3, 2, 6, 7 처음부터 끝에 있는 모든 숫자가 다 유효숫자가 되고 마지막 자리에만 오차가 있을 뿐입니다. 자, 요거는 그럼 유효숫자가 몇 자리입니까? 요거는 3자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요거는 유효숫자가 몇 자리가 됩니까? 이건 유효숫자가 몇 자리예요? 얘는 유효숫자가 3자리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꼭 기억할 건 이런 식으로 자릿수를 표현하는 0. 이 자릿수를 표현하는 0은 얘는 유효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0.568이라고 썼다면 앞에 나와 있는 이 0은 유효숫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릿수 말고 나머지 것들이 5, 6, 8 이렇게 이제 3자리의 유효숫자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얘네들을 이용해서 뭐 더하기 빼기를 해가지고 연산을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계산기가 있으면 계산기 가지고 그냥 이거 계산해 보세요. 시작. 그냥 계산해 보세요. 시작. 자, 그냥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로. 뭐라고요? 네네네. 없어도 되고 그냥 무슨 필기해야 된다. 자, 이 계산기로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다시 얼마요? 2933. 2933.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냥 계산기를 활용해서 저렇게 그냥 계산한 거예요, 우선. 그러면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할 때는 유효숫자 처리며 이런 게 돼요. 그런 거하고 무관해요. 유효숫자는. 그러니까 계산기는 그거 없이 그냥 나와 있는 숫자 고지고대로 더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바꾸느냐? 얘를 이제 계산기로 그냥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과가 2933이 나왔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2933이 나왔을 때 이때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2.933 한 다음에 10의 3승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보기에 편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2.933으로 표기를 하는 건 뭐냐면 최종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항상 이 앞자리를 1자릿수로 나타내줘요. 1의 자릿수를 하나 표현을 하고 소수점부터 해서 뒤에 마지막 숫자들을 표기를 한 다음에 그
그거를 지수로 표현하는 게 유효수자가 포함된 자연과학적 데이터를 표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냥 2933이라고 써놔도 누가 때리진 않아요. 그렇죠? 때리진 않는데 가장 그 뭐냐면 보기 좋은 표현은 첫 자릿수는 2의 자릿수로 만들어주고 뒤를 소수점 이유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10의 지수로 자릿수를 마지막으로 표현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계산 결과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때 이제 여기에 있었던 오차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은 편의상 뭐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10의 3승 자릿수로 표현하는 것이 편한 거죠. 왜냐면 최종 결과를 이렇게 표현할 테니까요. 그러면 계산 앞에 있었던 요 숫자들 있죠? 요 숫자들을 모두 다 뭐로 바꿔주는 게 좋다? 10의 3승으로 바꿔서 연산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원래 데이터를 지금의 경우 편리한 10의 3승으로 통일을 해준다. 그러면 요 세 개의 숫자들을 이렇게 3.267 아유 여긴 하도 지워져 써지지가 않네. 3.267 곱하기 10의 3승. 자, 얘를 10의 3승으로 바꾸면 앞이 뭐로 바뀌겠어요? 0.234로 바뀌겠죠? 그래서 얘는 0.234 곱하기 10의 3승. 그리고 마지막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0.568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바뀌게 될 거라고요. 그러나 사실 뒤에 있는 이 자릿수는 뭐로 통일하건 마찬가지거든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지만 계산기로 처음에 계산을 완료했을 때 이렇게 표기되는 편리한 자릿수로 다시 통일을 해주는 게 가장 보기도 편하고 계산하기가 그 뭐냐면 유용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 한 번은 더했을 거고 한 번은 빼서 최종 결과를 만들었겠죠. 그럼 그 결과가 여기에 나왔던 것처럼 2.933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곱하기 10의 3승을 나머지를 써주는 거죠. 그럼 이때 유효수자 처리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만약에 지금 이게 다라면 2.267에서도 오차는 여기에 있죠. 234에서도 오차는 여기에 있고 568에서도 오차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연산했을 때 오차가 나타나는 자릿수는 바로 이 자릿수가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 보세요. 유효수자 연산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 한 자릿수만 오차가 나타난다. 그럼 그건 제대로 표기가 된 거예요? 제대로 표기가 안 된 거예요? 제대로 표기가 된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경우는 바로 이렇게 답을 써주면 옳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최종 결론도 가장 마지막 자릿수에 오차가 발생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문제없게 표기가 된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죠? 알겠죠? 됐죠? 그런데 이제 여기선 내가 이제 숫자를 묘하게 줘서 모든 원 데이터들의 오차가 나타나는 자리들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그냥 계산기로 그냥 그대로 계산한 거 하고 유효수자를 처리하고 말고 한 거 하고 큰 차이가 없지만 예를 들어 만약 얘를 example 2 요 끝자리를 5, 6, 5, 7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5, 7. 그러면 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아까 내가 5, 6, 8이라고 숫자를 예쁘게 쓴 건데 만약에 저 자리가 5, 7로 바뀌면 얘를 결과 처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선 계산기를 가지고 그냥 계산하세요. 시작 얼마 나와요? 계산기를 가지고 그냥 계산하세요. 얼마 나와요? 2.931로 나와요?
2.931.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2.931하고 마찬가지로 맨 첫 번째 자리가 1000의 자리가 아니라 맨 첫 번째 자리가 1의 자리가 되도록 지수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 데이터를 10의 3승으로 정리하는 게 편한가 보네요. 그렇죠? 그럼 10의 3승으로 얘도 새롭게 다시 정리를 해요. 그러면 아까와 약간 달라지는 건 여기가 68이 아니라 57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뭐 끝에 있는 요 공은 필요가 없고요. 0.57이 되는 거죠. 그럼 요 상태로 계산을 한 게 2.931이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어디에 오차가 생기는지를 보면 0.57 같은 경우는 요 7, 요 자릿수가 오차가 발생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디가 오차가 발생을 하는 거냐면 여기가 오차가 발생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7, 4 때문에 얘도 오차를 포함하고 있을 거고 7 때문에 6과 3과 7을 연산한 이 3이라는 숫자도 오차를 포함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미 10의 마이너스 2승 자리가 오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3승 자리에 오차가 있건 말건 얘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 경우 어떻게 된다? 여기서 얘를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뭐를 해주고요? 반올림. 반올림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라운드 오프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경우는 답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2931이라고 쓰면 이 경우는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얘를 어떻게 써야 된다? 최종적으로는 2.93 곱하기 10의 3승 이라고 써야 옳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축약해서 표현하기도 하냐면 자, 여기 이유 숫자 몇 자리예요? 몇 자리? 4자리 숫자예요. 그렇죠? 네. 이거 이유 숫자 몇 자리예요? 3자리고 이유 숫자 몇 자리예요? 2자리죠. 4자리, 3자리, 2자리의 이유 숫자를 연산을 하는데 더하기 빼기를 할 때는 이 이유 숫자 처리를 할 때 4자리냐 3자리냐 2자리냐가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알겠어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최종적으로 이유 숫자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방금 이런 식으로 어디에 오차가 있지, 어디에 오차가 있지, 어디에 오차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선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귀찮으면 어떻게 해도 되냐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더하기 빼기를 할 때 여기 소수점 있죠. 소수점을 정렬을 한 다음 당연히 소수점 정렬은 뭐도 일치시킨 거겠어요. 자릿수도 일치를 시킨 거겠죠. 그런 다음에 소수점 이후에 몇 자리가 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알겠죠? 소수점 이후에. 자, 얘는 유효 숫자가 총 몇 자리예요? 4자리죠. 근데 유효 숫자 4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소수점 이후에 몇 자리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소수점 이후에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몇 자리가 남아있어요? 3자리가 남아있죠. 그리고 얘는 소수점 이후에 역시 몇 자리가 남아있어요? 3자리가 남아있고 얘는 소수점 위에 몇 자리가 남아있어요? 2자리가 남아있는 거죠. 그럼 이 경우 최종 유효 숫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소수점이 정렬되는 상태에서 소수점 이후, 이제 소수점 이전은 필요 없어요. 이건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 숫자 처리할 때는 소수점을 기준으로 소수점보다 더 작은 자릿수에 몇 자리의 유효 숫자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3.267이지만 최종 이유 숫자를 결정을 할 때는 소수점 앞에 있는 거는 전혀 볼 필요가 없어요. 소수점 뒤에 몇 자리가 남아있느냐? 얘는 3자리고 얘는 3자리고 얘는 2자리죠. 그 2자리 기준으로 얘를 정해서 이 녀석이 최종적으로 소수점 이후의 이유숫자 자릿수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 때문에 소수점을 기준으로 최종 결과에서는 소수점 이후 2자리까지만 살아납니다. 왜? 얘가 2자리니까. 그래서 결론은 2.93 10의 3승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곱하기 나누기. 자, 곱하기 나누기는 소수점 정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가 나올 때는 소수점 정렬이 필요가 없고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렇게 연산에 참여하는 그 데이터의 전체 자릿수만 고려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에선 그 자릿수가 적었던 것 기준으로 반올림을 합니다. 자, 역시나 예를 들어 요렇게 오케이. 자, 이 연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연산한 결과를 불러주세요. 자, 연산한 결과를 불러주세요. 11만 7,391점. 그 계산기 모드를 이제 아니 이거 뭐냐면 상관은 없는데 계산기 모드를요.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2931이 많이 나왔다고 치면 계산기 모드를 바꾸면 어떤 숫자건 바로 이렇게 10의 지수로 바꾸어 주거든요. 여러분 계산기 모드가 지금 이제 잘못 세팅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는 내가 따로따로 알려줄 수가 없고요. 그 계산기마다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기 매뉴얼은 어디에 가면 되냐면 그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어서 그 매뉴얼대로 해주면 매뉴얼대로 들어가서 그 명령을 따르면 숫자 표기를 다르게 해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계산기상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는 걸 그냥 계산기상에서 바로 이렇게 표기되게 해주는 모드가 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누군가가 찾아주셔야 돼요. 나는 내 계산기는 내가 쓰는데 이게 계산기마다 기종이 다 달라서 그걸 딱 찾아보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종이 다 비슷비슷한 평가형 똑같은 거 아니에요? 카시오죠. 뭐 그렇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1만 7,300 그게 아니고요. 1.173 곱하기 15승으로 뜨는 거예요. 얘는 모드가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물론 얘를 11만 7,300 999라고 해도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건데 어차피 내가 지수 표현으로 바꿀 거 아니에요? 바꿀 표니까 계산기가 미리 이렇게 돼 있으면 남보다 유리하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 카시오 82ES 플러스 A 라고 하는 모델을 치면 카시오 홈페이지에 매뉴얼이 뜰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뭐라고 돼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매뉴얼이 다 영어였는데 요즘은 한글 번역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그 좋은 계산기를 사면 매뉴얼이 한글로 번역돼서 같이 따라오거든요. 한 20만 원짜리 정도 사면 따라오는데 네, 요거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얘는 거의 직수입 같은데. 중국어 적혀있는데요? 그러네요. Dear 승호, I'm sure you will do great. 아름이 쌤이 해준 거예요. 아 진짜로요? 네. 아름이 선생님이요? 박아름이. 박아름이요? 네, 박아름이. 아, 이름이 아름이세요? 학교 선생님. 저 어느 과목 쌤이세요? 영어. 진짜로요? 요 그러면 승호한테는 승호, 그다음에 뭐냐 강빈이한테. 강빈이한테는 맞아요. 뭐 강빈 이렇게 다양하게 다 해주고. 해줬어요. 요 좋으신 선생님이네요. 그럼 빼빼로데이 때 네. 이름 다 붙여서 포장 하나하나 다 했고 진짜로요? 영어 선생님이요? 다른 날 뭐 발렌타인데이
폴리 다 포장해주고. 정말요? 어머 선생님 엄청 스윗하시네. 남자 선생님이에요? 여자 선생님이요? 오 그렇군. 오시는 분입니다. 진짜로요? 어머 되게 러블리하시다 선생님. 깐도가 맨날 괴롭혀요. 근데. 진짜로요? 맨날 괴롭혀요. 깐도가 그쌤 보고 친구 없다 하고 막. 그래요? 아마 좋으신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깐두가 먹이로 삼은 것 같군요. 네. 진짜. 그쌤 큰소리 실 때까지. 진짜. 알겠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네. 네 그래요. 1.1739191 10의 승. 오케이. 자 그래서 매뉴얼을 찾아서 이렇게 숫자를 다시 세팅하는 걸 한번 시도를 해봐요. 알겠죠? 네. 이거 뭐 진짜 맨땅에 헤딩하기로 계산기에 그 메뉴에 들어가서 막 찾아도 되거든요. 막 찾아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찾는 사람들 많아요. 사실은 보통 컴퓨터나 코딩할 때 그렇게 사실 사람들 알아내요. 진짜로. 윈도우 기능도 우리가 모르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윈도우만 해도 모르는 기능이 엄청 많은데 그런 거 잘 아는 사람들은 사실 찾아보고 아는 게 아니고요. 다 클릭 해가지고 그냥 찾아내는 거예요. 정말로. 보통은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매뉴얼을 찾아보는 방법도 있죠. 어쨌건 그래서 얘하고 얘를 계산하면 최종 결과가 이게 나와요. 그죠? 그럼 여기서 유효수자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얘는 유효수자가 몇 자리예요? 얘는 유효수자가 몇 자리예요? 얘는 유효수자가 5자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자, 그런데 얘는 유효수자가 몇 자리예요? 얘는 유효수자가 자릿수를 표현하는 앞에 영영은 유효수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유효수자가 지금 보시다시피 3자리죠. 그럼 얘도 숫자를 몇 자리까지만 살려야 돼요. 얘도 3자리까지만 살려야 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표기된 상태에서 앞에서부터 3자리 여기까지만 끊어내라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뒷자리는 어떻게? 싹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반올림이 되면 하고요. 알겠죠? 3이 되니까 반올림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17 10의 5승이라고 표기를 해주면 됩니다. 되죠? 되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지운다. 누나이. 지우자. 슥슥삭삭. 자, 그래서 9.8 자, 연습 문제로 여러분 학교 기출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뭐 와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고. 예, 진짜 쉽게 나왔어요. 뭐라고요? 예, 중간은 여러분들한테 당장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어디 있더라? 나와라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 여기 있다. 자, 이게 몇 년도에 나왔던 거냐면 2021년에 나왔던 거거든요. 2021년. 화학 실험. 그래서 화학 실험 기출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1 320.5 빼기 6104.5 슬래시 2.3. 자, 해보세요. 시작. 자, 이거 답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저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 알겠죠? 네, 이런 정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유 숫자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그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자, 답 뭐 나옵니까? 그냥 계산기로 두들겨 보세요. 자, 계산기로 두들기면 뭐 나와요? 자, 계산기로 뚱깡뚱깡 두드리면 뭐 나와요?
2333. 6304335. 뭐라고 나오고 2333. 630 4 뭐 이 정도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선은 마이너스도 붙어 있어요. 맨 앞에 붙이면 한 네, 알았어요. 네. 마이너스. 그렇겠네요. 당연히 이게 뒤에 거 크니까요. 자,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우선 첫 번째 그냥 계산기로 우선 그대로 계산합니다. 알겠죠? 맞아요? 네. 계산기로 우선 그대로 계산합니다. 그냥 쭉 계산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도출을 한 다음 그 다음 요거 자, 내가 뭐 한 거겠어요? 바로 오차 자리를 표현해 줍시다. 오차의 자리를 표현해 줍시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계산해 봅니다. 자, 그러면 320.5 빼기 6104.5 나누기 2.3. 자, 이제 이걸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럼 사칙연산 원리에 따라 더하기 빼기를 먼저 합니까?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합니까? 당연히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해야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만 따로 계산합시다. 곱하기 나누기. 계산해서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시작. 2.65413. 자, 얼마로 나온다고요? 2.65413 2.65413 정도가 나와요. 2.65413 곱하기 10의 3승. 그리고 이걸로 안 끝날 텐데. 043. 왜냐하면 지금 이게 또 뭐가 있냐면 뭐냐면 물론 크게 영향은 없어요. 크게 영향은 없는데 이게 지금 승우 계산기는 어떻게 세팅이 돼 있냐면 소수점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까지 표현이 돼 있어요. 소수점 뒤에 여섯 자리까지 표현돼 있죠. 근데 실제로 이 숫자는 그 최대 공약수가 있겠어요? 그럴 리는 없겠어요. 공약수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연산을 하면 숫자가 어떻게 되겠죠? 뚜두두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뒷자릿수가 소수점 기준으로 뒤에가 10자리까지 나오게 모드가 설정돼 있어요. 보통은 10자리까지. 근데 이걸 모드를 설정하면 내가 원하는 내 취향대로 소수점 이후 10자리냐 9자리냐 내가 내 맘대로 약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승우 계산기는 승우도 모르게 소수점 이후 6자리까지 세팅하는 걸로 세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계산기를 어떻게 세팅하냐면 소수점 이후 유효 숫자 자릿수를 계산기가 허용하는 모든 자릿수까지 다 표현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될지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매뉴얼 등을 찾아서 보통의 숫자를 지수 표현으로 바꾸어 주는 것을 계산을 찾은 다음에 소수점을 기준으로 이후에 몇 자릿수까지 최대 계산기가 허용하는 최대 자릿수까지 표현되도록 계산기를 다시 세팅해 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죠? 여하튼 근데 뭐 2.6541330 65413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곱하기 10의 3승 됐습니다. 자, 그럼 이때 잘 봅시다. 우선은 누구하고 누구만 계산한 거예요. 얘하고 얘만 계산한 거죠. 맞죠? 그럼 얘하고 얘만 계산이 된 거니까 곱하기 나누기 계산을 할 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소수점 정렬이 필요 없고 이웃 숫자 자릿수만 고려한다고 했죠. 그럼 얘는 이웃 숫자가 지금 몇 자리예요? 하나, 둘, 셋, 넷, 5자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자리죠. 근데 얘는 이웃 숫자가 총 몇 자리예요? 2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물리적으로 이웃 숫자 몇 번째까지가 의미가 있겠어요? 이웃 숫자가 바로 요 2번째 자리까지가 살아남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5, 4, 1, 3, 0은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의미가 없는 숫자가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럴 때 이때 얘네들을 어떻게 표기하냐면 이렇게 표기하시는 게 좋아요. 자, 어차피 살아남는 이웃 숫자는 몇 자리까지예요? 2자리까지면 최종 결과에서는 이게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없어진다면 그러면 오차를 품고 있는 자릿수는 누구였어요? 오차를 품고 있는 자릿수는 바로 이게 오차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오차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뒤에 있는 5, 4, 1, 3, 0은 이제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 뒤에 있는 숫자들은 이제 이미 여기가 오차가 나타나는 거니까 얘네들은 물리적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다시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 위에 줄게요. 준다잉.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얘를 이제 다시. 자, 3205죠. 3205 보이세요? 그럼 이 3205를 이제 지금의 경우 어떻게 바꾸어 주는 게 편리하겠어요? 이제 3205를 어떻게 바꾸어 주는 게 편리하겠어요? 바로 지금 계산을 해놓은 결과가 2333이니까 지수로 표현을 하면 10의 3승으로 표현하는 게 편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이제 나중에 어떻게 표현할까요? 10의 3승으로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10의 3승으로 표현을 하면 0.3205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애는 빼기 2.6인데 뒤에 있는 54130은 물리적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54130을 저런 식으로 아래 첨자로 써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이유는 뭐냐면 물리적 의미는 없지만 이후 계산에서 오차 전파를 가장 줄이려고 하는 행위예요. 이렇게 아래 첨자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어쨌건 오차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차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도 어디에 오차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차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리고 얘 자릿수는 10의 3승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두 유효 숫자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두 유효 숫자를 더하기 빼기로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두 유효 숫자를 더하기 빼기로 연결한다? 자, 그러면 얘는 결국 유효 숫자 몇 자리에서 끊어야 된다는 얘기겠어요? 소수점 첫 번째 자리. 바로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끊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왜냐? 10의 3승, 10의 3승이니까 자릿수 정렬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자릿수 정렬이 됐죠. 그럼 자릿수 정렬이 됐을 때 소수점 이후 이웃 숫자는 얘는 몇 자가 있어? 소수점 이후는 이웃 숫자가 소수점 이후 이웃 숫자는 4자리가 있죠. 근데 얘는 소수점 이후 이웃 숫자가 몇 자리가 있어요? 한 자리밖에 없잖아요. 그럼 소수점 이후 이웃 숫자 개수가 더 작은 게 요 놈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얘기 때문에 얘는 소수점 이후 유숫자를 한 자리로 표기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얘는 최종 결과를 어떻게? 자, 여기서 이거 빼주시면 값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3 곱하기 10의 3승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게 요 오차가 여기서 여전히 발생하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최종적인 결과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그걸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요. 자, 여기 보시면 0.3205 뒤에 거는 빼기 2.6 5413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0의 3승 요거를 연산했다고 치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여기서 연산된 6, 이 오차를 포함하고 있고 2.6까지가 유효 숫자고 뒤에 있는 54130이 물리적 의미는 없지만 계산의 여파로 남아있는 숫자고 라고 하는 걸 우리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계산기는 유효 숫자나 아니면 오차가 어디에 있냐거나 아니면 어디까지는 물리적 의미가 없다거나 계산기는 그런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계산기가 얘기해주는 2333은 여기에 있는 이런 자릿수까지가 다 포함돼서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최종적인 결과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을 걸러내주기 위해서 계산기가 연산을 했던 모든 부분까지를 다 살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얘를 빼주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빼기 2.33363 0 뭐 이렇게 계산이 될 거라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놓고 계산하면 아까 2333630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빼면 2333630 뭐뭐뭐 나올 거란 얘기죠. 그리고 여전히 자릿수는 10의 3승. 알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기가 어떻게 계산했는지까지를 다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 계산기는 지금 요 과정에 연산을 했겠구나. 그럼 여기서 물리적 의미는 어디에 있다? 바로 유 숫자가 여기에 오차가 생기죠. 여기에 오차가 생기죠. 그러면 여기선 오차 발생이 당연히 여기서 나타났고요. 오차 발생이 여기서 나타나겠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미 오차가 나타났는데 뒤에 숫자들은 의미가 있겠어 없겠어요? 의미가 없을 테니 그냥 싹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싹 나중에 최종적으로 버려버리듯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최종 결과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3 곱하기 10의 3승. 알겠죠? 그 교사 그 수업 필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막 영어로 어떻게 돼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그 교사 수업 자료에 보면 뭐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 뭐라 써놨는데. 네, significant figure, best for 뭐라 해, operation, 뭐라고요? 안 돼요. 라고 하면 안 갈 거야. 어서 갔다 오세요. 어디 갔더라? 어디 갔더라? 그거 뭐야? 승우가 그때 보여줬었는데. 아니 맞추고 가야지 진짜로. 이게 됐구나. 이게 이제 significant figure in mathematics operation. 여기서 교사가 이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KB 이거 치고 갔어요 카메라. 진짜로요? 제가 맞췄어요. 고마워요. KB 진짜. 치지 말라고 밑으로 내가. Note that intermediate round. 그냥 바로 잤어요. 진짜 자다가 Rounding gives a
significant significantly different different result than that obtained by rounding only at 치지 말라고. the end. 호이민. You must emphasize that 정말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는. in your calculation you should round only. 거기 지렁이다 지렁이. 케이미 10분만 참았다 하자. We must that in your calculation 레전드 형님. 레전드가 이러긴다. you should round only at the end. 오케이. 자, 이거 교사가 이렇게 써준 거래요. 교사가 쓴 거니까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교사가 이렇게 써줬다고 하거든요. 중요하다. 예, 교사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써줬거든요. 같은 학교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뭐지? 그냥 PPT에 띄워준 건데. 응. 쌤이 이 문장 꼭 중요하다 해서 형광펜 쳐놓은 거예요. 아, 수업 안 했어요? 한대요. 예, 수업 시간에 한대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적어두세요. 그래서 교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를 한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 지금 그거 하고 있네요. 러더퍼즐. 오. 그래, 알았어. 그거 2단원? 알았어. 우선 이거 빨리. 저거 1단원. 그러니까. 이거 몇 숫자예요? 자, 쓰시고요. 그러면 쓰시면서 이 문장 이해했어요? 마지막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라고요? 안 주. 자, 쓰세요. 라운드 at the end. 자, 쓰세요. 어서. 소리 안 들리는 거야. 그런가요? 자, 어서 계산하세요. 냉동인가 이게? 자, 다 썼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문장의 의미가 뭔지 해석을 좀 해봐요. 자, note that 무슨 말이에요? 기록해라. 유념하세요 이런 뜻이 알겠어요? 노트라는 게 써라, 예 맞죠? 쓴데 왜 쓰겠어요? 중요하니까 쓰겠죠. 그러니까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세요 이런 뜻이 알겠어요? 명령을 하고요. 뭘 주의해라? 그럼 that 이하의 문장을 유념해야 되겠죠. intermediate가 뭐예요? 상당히 고난이도. intermediate가 뭐예요? 중간. 중간? 그래서 이 여기서 뜻은 매 중간마다라는 뜻이에요. 매 중간마다. 라운딩이 뭐예요? 반올림. 아, 내가 영어 선생님이 돼버렸네. 그래서 매 중간마다의 반올림은 gives a significantly different result. 자, give가 뭐예요? give.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뭘 줄 수 있냐면 상당히, 여기서 significantly는 유숫자 할 때의 그 유숫자 significant인데 여기서는 그냥 부사로 쓰인 거예요. 그냥 평소에 쓰는 부사. 그냥 뭐라고 번역하면 되겠어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그래서 매 중간마다 반올림을 하는 것은 매우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걸 명심하시오. 알겠죠? 그런데
뭐보다 아주 다른 결과를 보여주냐면 than, that. 그럼 이 that은 또 note that에 걸리는 거죠. 무슨 말이겠어요? that, 뭐보다. obtained, 자, obtained 뭐예요? 얻어놓은, 알겠어요? 계산을 해서 얻어놓은 것이 by rounding only at the end. 그럼 이건 뭐냐면, 그렇죠. at the end가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에서만 유일하게 라운딩, 반올림 한 것에 의해서 얻어진 뒤에 뭐 생략돼 있어요? 리절트 생략돼 있는 거죠? 리절트 무슨 말이겠어요? 영어 컴퓨인 것 같아요 진짜. 와 진짜. 뭐 말이겠어요? 생략된 단어 찾기. 예, 왜냐면 different result에 대응되는 게 obtained result라고요. 무슨 말이겠어요? obtained result보다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거 생략된 거까지 찾아주는 생략된 단어도. 왜 이래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왜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저런 생각을 하고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글을 쓸 때. 논문은 쌤이 그냥 써요? 탑하고 돌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AI를 얼마나 믿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맹신한. AI는 몰라요. 내 예상으로는 아무리 개발돼도 제한적일 거예요. 아무리 개발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뒤바뀌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왜? AI도 사람이 안 되니까. 그것도 있는데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교육받은 사람은 항상 한계가 있겠네. AI도 사람으로부터 교육받잖아요. 그럼 사람으로부터 교육받은 사람은 한계가 생기나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교육받은 AI도 한계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교육받기 때문에 AI가 한계가 있다. 이건 좀 이상한 거죠. 감정이 없어서. 감정이요? 뭔가 비슷했어요. 창의력, 인지 능력, 공감 능력. 바로 AI가 가지는 최대 단점은 AI는 몸이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뭐 만들어주면 안 돼요. 로고모에다가 넣으면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AI는 감정을 느낄 몸이 없어요. 그게 AI의 최대 한계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감정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느끼죠. 근데 감정을 사실은 뭐로 강력하게 느껴요? 감정은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만 알겠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승호야? 그래서 얼굴을 싹 만졌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승호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승호야? 하면서 막 저기 준상이가 승호야? 얼굴을 싹 만졌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막 위협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야? 얘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정을 느끼는 가장 첫 번째 창구가 뭐예요?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날 때부터 몸이 있어요, 없어요?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이 있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우리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AI가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창의적인 생각을 해도 몸으로 느끼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AI는 그 부분에선 절대로 인간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미래에 AI에게 뒤처지지 않을 일을 한다면 생각해봐요. 많은 직업들이 AI에서 뒤처질 수 있죠. 대표적인 직업이 뭐예요? AI에서 대체될 가장 첫 번째 직업. 화가. 바로 의사죠. 이사요? 의사죠. 예. 의사가 AI로 대체될 가장 첫 번째 직업 중에 하나예요. 왜? AI한테 왜요? 것 같은데. 왜요? 비교하잖아요. 왜요? 왜냐하면 의사가 고액연봉자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AI로 가장 먼저 대체될 직업은 운전기사 같은 단순 노동 작업자가 아니에요. AI로 대체될 첫 번째 타겟들은 고액 연봉자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의사, 변호사, 프로그래머들. 예, 의사, 변호사, 프로그래머. 많은 데이터를. 아 맞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판례가 이미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거든요. 그럼 판례를 찾아서 최종 변론이나 결과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이미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변호사하고 의사가 AI로 대체될 1순위 직업이에요.
오히려 운전기사 대체는 늦을 거예요. 왜냐하면 운전기사 연봉이 높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예전에는 3D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 뭐냐면은 대체가 AI로 빠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장 막 패를 까고 보니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병원장이야. 병원장인데 수없이 많은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저기 청소하시는 분 연봉이 뭐 1년에 만 4, 5천밖에 안 돼. 뭐 굳이 그분을 위해서 내가 1억 넘는 AI를 구비하겠느냐는 거지. 어차피 뭐 연봉 4, 5천밖에 안 나가니까 뭐 근데 저 새끼 무슨 학과장이라고 봤더니 막 연봉 5억이야. 저 새끼 저거는 내가 좀 어떻게 좀 없애야 되겠 이런 생각 들겠어. 근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의사 10명 고용할 거를 의사 7명만 고용하는 거예요. 그럼 연봉이 수십억 남죠? 그걸로 애덤 같은 프로그램을 구비하는 거예요. 애덤이 뭐예요? 애덤이 지금까지 인류가 진단했던 의료 진단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의사가 인류를 진단했던 모든 의료 기록으로 만들어 놓은 AI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면 이걸로 사람을 진단하면 진단 정확률이 95%가 넘어요. 근데 사람이 진단하면 오진율이 30% 넘거든요. 그럼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AI에 패퇴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직업 고액연봉자예요. 그리고 하이랭커 프로그래머들. 예를 들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이사진 있죠. 이런 사람들 고액연봉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AI의 첫 번째 희생자예요. 그래서 이번에 구글에서 대량 해고 있었던 거 알아요? 네. 구글에서 경영진들 수십 명, 수백 명 잘렸거든요. 왜? 그 사람들 하는 거 다 이거잖아요. 이걸 누가 할 수 있어요? AI가 할 수 있죠. 그래서 AI로 바뀔 수 있는 첫 번째 직업 고액연봉자예요. 두 번째가 뭘까요? AI로 그러면 그렇다면 역으로 AI로 바뀌지 않을 직업, 바뀌기 가장 어려운 직업. 바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을 대하는 직업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인간을 대하는 직업. 예, 그것도 좋아요. 그런 것도 좋아요. 정의원 선생님. 그런 것도 좋아요. 그래서 난 예전에 나 같은 학원 강사들도 AI로 금방 대체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하는 똑같은 목소리가 정의론 없이 어머 승관이 잘했어요 이런 거 전혀 없이 여기서 화면으로 정의론이 안녕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막 목소리 나오고 그런 거 원해요? 너무 딱딱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 살짝 터치도 하고 지나가면서 난 냄새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에서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예를 들면 내가 막 얘기할 때 막 이렇게 막 표정도 있잖아요. 여러분 막 그러면 안 돼요. 뭐 이런 표정도 짓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화면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게 느낌이 같아요? 다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AI로 대체되기 가장 어려운 직업이 바로 뭐다? 직업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을 대하는 직업.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실제 오퍼레이션실, 실제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하는 의사들 있죠. AI로 가장 먼저 대체될 거예요. 대체될 거예요. 왜냐? 수술실에 들어가는 순간 이 의사가 내 몸을 만지는지 안 만지는지 환자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기절하는데. 그래서 병원에서는 어떤 비리도 벌어져요. 원래 내가 굉장히 유명한 의사한테 수술을 받기로 1억씩 주고 예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마취 직전에 와서 아유 조금만 참으십시오 하고 조금만 기다려서 하고 이 사람 뿅 하자마자 가고 인턴 불러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런 일 있게요, 없게요? 존나이 많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뭘 하려고 해요? 법적으로 수술실에 CCTV 달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의사협회에서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엄청 반대하죠. 그 마취 시켜놓고 성폭행하는 것도 알아요? 많아요. 억수로 많아요. 의사들이 간호사들 나가라고 하고
그 상태에서 마취시켜놓고 성폭행 의사를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간호사들이 찔러가지고 의사면허 박탈되고 구속된 의사를 되게 많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아마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데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요, 의사 선생님 중에서도 예를 들면 실제 환자를 대면해서 아이고 오셨어요 하면서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도 하고 그다음에 아 그래 무슨 일이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뭐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도 들어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런 의사 선생님은 대체되기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람을 보고 사람을 대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직업이 미래에는 또 여전히 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커서 AI와 경쟁을 하게 될 때 내가 해드렸던 요 얘기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AI가 가지지 않는 것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게 뭐냐? 그걸 항상 생각하라고요. 그게 바로 뭐다? 몸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추천 영화 업그레이드예요. 들어봤는데. 네. 이 영화는 짧아요. 한 1시간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되는데 어마무시한 액션 영화입니다. 어마무시한 액션 영화. 액션이 엄청납니다. 근데 저예산 영화고 마이너한 영화라서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엄청나게 재밌어합니다. 평점이 엄청 좋네요. 엄청 좋습니다. 이 영화 엄청납니다. 근데 마이너한 영화사에서 마이너한 배우들과 마이너한 감독들이 찍어서 사람들이 이 영화가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화적 재미가 엄청납니다. 액션 수위가 살벌합니다. 액션 영화인데 살벌합니다. 그런데 내가 액션 때문에 이 영화를 보라는 건 아니고요. 이 영화가 끝나고 나면 AI가 이런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면 아, 인류는 멸망이다. 를 보여준 영화입니다. 보여준 영화입니다. 자, AI의 최대 약점이 뭐라고 했죠? AI의 최대 약점이 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AI가 몸을 강탈하는 얘기입니다. 네. 몸을 강탈하는 얘기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액션 영화인 줄 알고 보거든요. 액션 스릴러 영화인 것처럼 봐요. 그러다가 영화가 끝나고 나면 머리에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오! AI가 이런 식으로 발전하면 인류는 좆된다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꼭 보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AI의 최대 약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몸이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AI가 몸마저 획득한다면 인류는 멸망인 거예요. 인류는 AI에 대항할 무기가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하튼 근데 그 세상도 오겠죠, 언젠간. 인류가 영원하진 않을 테니까요. 근데 그 세상까지 오기 전은 저는 여전히 인간이 우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AI가 자아를 가질 수 있는 거. 자아는 뭐로부터 올까요? 자아는 뭐로부터 올까요? 몸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그 AI가 몸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무섭다. 네. 진짜 무서운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맨 처음 인생에 태어나서 맨 처음 느끼는 인간이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네. 엄마를 정신으로 느껴요? 몸으로 느껴요? 여러분 막 태어났어요. 엄마를 정신적으로 엄마를 느껴요? 아니잖아요. 엄마가 젖을 주려고 부드럽게 내 살을 내 얼굴에 닿는 그 느낌부터 엄마를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의식은 뭐로부터 만들어진다? 정신이 아니에요. 몸으로부터 만들어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 몸이 굉장히 소중하다. 알겠죠? 예? 그래서 자, 어쨌건. 자, 그럼 이거 보자. 그래서 어쨌거나 논문을 AI로 써주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그 논문에 인간의 휴먼 터치가 들어가야 가치 있는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논문을 쓸 땐 논리 구조적으로 문장이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나는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글을 읽는 거예요. 알겠죠? 어쨌건.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계산 결과 얘는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했죠. 2.3 곱하기 10의 3승. 네. 근데 어떻게 하지 말라는 얘기냐면 이겁니다. 자, 잘못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320.5 라고 쓰고 빼기 이거 계산기에 따로 넣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될 거 아니야.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반올림을 여기서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네. 그러면 반올림을 미리 해버리면 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계산기가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틀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 다음 뭔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우선 이것만 계산해 보세요. 시작. 여기 계산은 뭐 나와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얼마나 달라지는지 봅시다. 저 계산은 뭐 나와요? 이제 저것만 해보세요. 바로 마이너스 2379.5 이렇게 나오네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10의 3승으로 바꾸면 2.37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거고요. 맞나요? 그럼 이것도 이 방식으로 유효수자 처리하면 아마 네 자리가, 두 자리가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만약에 보세요. 얘를 반올림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2.4로 바뀌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인터미디에이트 라운딩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요렇게 하는 게. 이 잘못 계산하는 게 이게 영어로다가 인터미디에이트 라운딩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쌤, 네. 그러면 0.0은 이유 숫자가 몇이에요? 0.0은 이유 숫자 한 자리인 거죠. 0. 갑자기 난데없는 질문인데 자 이렇게 해버리면 자 첫 번째 0은 이유 숫자예요? 이유 숫자 아니에요? 이유 숫자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 다음 이유 숫자는 그러면 어디만 남는 거예요? 한 자리인 거죠. 근데 이유 숫자 한 자리는 측정 제대로 한 거예요? 측정 더럽게 못한 거예요? 더럽게 못한 거죠. 왜냐하면 0인데 실제로는 0이 아니라 2일 수도 있고 뭐 0.09일 수도 있고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얘는 이유 숫자 한 자리고 그 자리가 그냥 오차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럼 이 문장을 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 나오죠. must는 뭐야? must는 반드시 해야 되니까 시험 문제 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we must emphasize가 뭐예요? 강조해야 된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된다. 뭐를? in your calculation. 너 계산할 때 you should. 넌 해야 돼. 뭘 해야 돼? 라운드가 뭐야? 넌 반드시 반올림해야 돼. 언제? 오직 마지막에서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round only at the end의 방법이 뭐냐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round only at the end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계산기의 계산 과정을 계속 추적하라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계산기가 어떻게 얘가 계산을 했는지를 매 순간순간 하나도 빼지 말고 계속 다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말이 round only at the end. 알겠죠?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우선 첫 번째 문제에 나와 있는 숫자가 있죠? 그냥 우선 고지고대로 계산해요. 알겠어요? 우선 고지고대로 계산해요. 네. 고지고대로 계산을 해놓고 그 다음 부분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 곱하기 됐건 나누기가 됐건 혹은 뭐 괄호로 돼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건 먼저 계산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뭐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럼 그 경우 계산이 필요한 부분을 따로 계산을 한 다음 여기서 뭘 하면 안 돼? 반올림을 하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하지 않고 원리대로 어디까지가 유효 숫자고 어디까지는 물리적 의미는 없어 라는 걸 확인한 다음 그 숫자를 그대로 놓고 그 다음 계산을 연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야
지금 이놈의 계산기가 어떤 원리로 계산을 해 나갔는지를 계속 추적해 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한 번 반올림을 해서 결과를 처리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을 그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30분 쉬었다도 갔습니다. 판시에 갔다 오세요. 잠깐만.